현재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관세 협상에 이면 합의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최종 타겟이 된 게 아니냐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폭로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경제 재생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장관이 미국을 상대로 한 부정적인 발언은 흔하지도 않고 장관 본인 발표라 가짜뉴스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협상에 사인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는데, 실제로는 관세 협상 주요 국가인 유럽, 일본은 피해갔으나 한국만 관세를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부실 관세 협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정부는 정말 미국과 협상을 잘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며, 미국은 사실상 일본과 이면 합의를 통해서 한국만 엄청난 현금을 징수하려고 했다는 폭로가 등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미국에 강경하게 나간 게 신의 한 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미일 간 이면 합의 같은 상황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과 일본의 이면 합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매우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모든 언론과 이야기한 것과 한국에 말한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본과의 협상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미일 협상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미국의 장관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투자금 약 767조 원을 미국 제조업 부흥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러트닉 장관은 자신이 설계한 통상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이 다시 미국으로 재편되며 다음 황금 시대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처 검토는 미 상무부 장관인 본인이 의원장을 맡으며 투자위원회는 100%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애초에 일본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고 이익금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별도의 협의위원회를 열어서 투자에 조언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이는 말 그대로 조언이지 투자를 결정하고 최종 집행하는 것은 100% 미국 투자처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한국에서도 대략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미국에서 수백조 원 투자금을 요구해도 시간을 끌면 유야무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만, 러트닉 장관은 일본에서 5,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하냐는 질문에 대해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투자는 캐피털 콜 방식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미래 투자 보장 방식이라고 전해집니다. 캐피털 콜은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자금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투자처가 금액이 필요할 때 일본에 돈을 내라고 자금 납입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캐피털 콜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약속한 자금은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양국 관계나 신뢰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려버리겠다는 조항도 삽입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일본은 지정된 계좌에 달러화를 불입해야 하고, 만약 일본이 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높은 관세율을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이 펀드가 투자를 실패하거나 부도를 내더라도 미국은 전혀 책임이 없으며, 일본의 국책금융기관들이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금액으로 그저 미국 입장에선 눈먼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이에 대해 그럼 일본이 자본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물었는데, 장관은 그건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달러 무제한 스와프도 맺었으며 엔화도 찍어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트닉 장관이 구체적으로 일본과 이런 협상을 맺었다고 떠벌리고 다니니 진짜인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에만 진짜 자동차 관세를 25%를 부과하고 일본은 15%로 봐주면서 한국 정부에 압박을 더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협의를 광고하면서 일본에는 관세 15%, 한국은 25%가 되니 한국 여론도 안 좋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그것에 준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자 일본의 미일 관세 협상을 이끈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은 일본의 대미 투자금에 대해서 실제로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현금은 5,500억 달러의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1-2%만 미국의 현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라며 미국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장관은 미국은 보증이나 대출에 관심조차 없다.
그냥 MOU 형식의 합의이며 지킬 필요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왜 일본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폭로해버렸냐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장 유력한 의견 중 하나는 미국과 일본 간에 이면 합의를 했으나 미국이 제멋대로 발표를 하면서 일본 경제 재생상이 본인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일본 국민들을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해 국제 주요 언론인 AFP 인터뷰를 통해 실상을 폭로해버린 것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즉 미국에서 차라리 조용히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일본과의 협상이 잘 되었다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협상을 조용히 한국의 3,500억 달러를 받아내는 지렛대로만 이면 협의를 사용했다면 반대할 일이 없었겠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일본이 5,500억 달러 선불을 낸다며 일본 측을 자극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면 합의는 일본 자민당의 총리 후보들조차 모를 정도로 극비에 붙여진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후보가 일본의 5,500억 달러 현금 제공은 불합리하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관세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면 합의가 폭로된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가 곧바로 나오는데요. 즉 미국의 대통령은 애초에 일본에는 돈을 받지도 않기로 하고 한국에 압박을 했다는 게 밝혀진 셈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일본도 이 정도 냈는데 한국은 왜 안 되냐 했고 러트닉 장관은 5,500억 달러에 근접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유럽은 6천억 달러를 미국과 협상했지만 현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갑자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면서 한국도 무조건 선불로 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계속 현금을 강요하자 한국을 밟으려다가 당신들 발이 뚫린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공장도 22곳을 건설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현금 강탈을 하려고 하는 데다가 이제 일본과 이면 합의를 통해 한국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일본 경제 재생상이 폭로를 한 것으로 봐서 일본하고 작당해 한국을 위협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적어도 미국 측에서는 있지도 않은 합의를 근거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게 한국은 이들 국가 중에 유일하게 미국 간의 혈맹으로 불리우는 나라인데 그런 동맹을 다시 한번 외환위기 IMF의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현 주소라는 점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그것도 45일 내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입금하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미국의 관세 협상 수정안을 보냈는데 이것도 다시 대폭 고쳐서 미국에 거의 현금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다시 보낸 관세 수정안에서 현금을 3,500억 달러에 5%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으며 이것은 약 170억 달러 정도인데 이조차도 2%인 약 7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식으로 가야 하며 나머지는 대출 보증식으로 가고 MOU로 해야 한다 했고 이제서야 일본 이면 합의와 같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미국을 믿고 대미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이건 의외로 기업들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대미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 국내 최대의 배터리 전해액 생산을 하는 기업 엔캠은 미국의 테네시 공장을 아예 백지화했습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1억 5천만 달러의 공장을 투자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미 투자를 접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의 급변하는 정책은 물론이지만 결정적으로 돈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배터리 시장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데다가 미국의 노동자 고용을 비롯 투자 실패가 예상된다는 점이죠. 미국 테네시주는 약 2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발표하며 좋아했지만 결국 투자 철회 발표 실망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의 미일 협상 이면 합의 사실이 확실해지면 더욱 미국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점입니다. 미국 일개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부가 앞장서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청이 적법한 비자를 갖춘 한국인들을 모두 체포해 구금한 것도 일종의 거짓에 기초한 것인데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된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미국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 언론들은 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이 미일 협상 후 지금까지 한 번도 5,500억을 현금으로 준다고 한 적이 없었다며 미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이 계속 현금이다, 선불이다를 강조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곤란해진 장관이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면서 미국 측 책임이 크다면서 이면 합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장관이 이를 밝힌 만큼 한국은 절대로 미국의 현금 490조 원을 헌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이 미국 측에 제시한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안도 대폭 수정해서 앞으로 미국 투자를 크게 줄이면서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론 및 댓글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딱 보니까 미국이랑 일본 짜고 쳐서 한국 벗겨 먹으려고 했네. 한국이 안 내고 버티니까 트럼프가 일본 너도 현금 100% 내라고 말 바꾼 거네. 미국이 생각하길 프라자 합의 때 일본을 뜯어 먹었으니 이번에는 일본과 한국을 뜯어 먹자고 덤볐다. 한국 IMF 만들어 대기업들 한국서 뜯은 돈으로 지분 투자하여 이익금 90% 먹고 결국은 기업도 기술도 수익도 모두 삼키려 했던 거다. 뒤에서 이명계약 해놓고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5,500억을 다 부담한 듯이 공표하고 한국같이 다른 나라들을 일본을 사례를 기준으로 협상하라고 압박 준 건데 일본이 계산 굴려보니까 자기들한테 이득될 게 없다 판단한 건지 역통수치고 이명계약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발표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짜고 한국 벗겨먹으려고 한 거네. 일본은 투자액 1, 2%만 내고. 이렇듯 여론도 악화되고 있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